지역과 함께하는 카페 생활은 은호에게 늘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쓰라린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행동에 부딪히며 티격태격하지만 그 속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설렘이 숨어 있었죠.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 스치는 손길, 무심히 건네는 한마디 말. 은호는 그런 작은 순간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곧바로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배신과 상처의 기억과 부딪히며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은호는 종종 자신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거지? 이미 다 끝났다고, 내 마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그럴 때마다 그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의 줄다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죠. 그런 은호의 곁에 다정하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고단한 얼굴을 바라보며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은호의 마음을 스치듯 녹여내는 불빛 같았습니다. 순간 은호는 그 따뜻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성재의 목소리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의 진심 어린 시선은 잠시나마 은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목소리가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을까? 이 감정은 단순히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는 걸까? 지역과 함께하는 카페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늘 곁에서 든든한 위로를 주고 있었고 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 은호는 밤마다 이런 질문들을 되뇌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회까지 은호는 성재와 조금 더 가까워지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성재는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고 오직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곁을 지켜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은호 역시 오랜만에 위로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애써 무심한 척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미묘한 기류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러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투. 그는 은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나 선후배의 정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 앞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말끝마다 지역의 이름을 슬쩍 거론하며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죠. 은호 씨, 지역 씨랑 정말 일 때문에만 같이 있는 거 맞죠? 그녀의 부드럽지만 날선 말투는 은호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억지로 표정을 지우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면에서는 불편함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성희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질투가 동시에 묻어 있었고 은호는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결국 한 여자를 향한 세 남자의 시선, 지역의 흔들림, 성재의 다정함, 이상철의 따뜻한 보호심이 모두 교차하는 가운데 또 다른 여성 성희의 그림자까지 겹쳐지며 은호의 하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문득 자신이 네 방향에서 동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한편 지역의 집안에도 서서히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우연히 은호와 함께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장면이라고 보기엔 두 사람의 기류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이죠. 이상철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인연의 시작일까? 김다정은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감각은 섬세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은호에 대한 미묘한 호감과 동시에 아들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읽어낸 것이죠. 다정은 한편으로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랑이 가족 전체의 평온을 흔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목소리도 얽혀들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손자의 곁에 선 은호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흐뭇해하면서도 과연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오히려 은호의 씩씩하고 밝은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응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세대마다 서로 다른 시선과 기대가 뒤섞이며 지역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울타리가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지역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온 가족의 기대와 전통 속에 갇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은호를 향해 뛰어가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역은 두 세계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일까? 아니면 내 마음일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에 대한 낯설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낯설미 아니라 불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지역과 은호가 함께 있는 장면은 성희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은호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사소한 친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매력. 그것은 단순한 성격적 장점이 아니라 지역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성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단지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야. 지역은 내 편이지. 절대로 흔들릴 리 없어.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지역과 함께 있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호흡은 성희의 가슴을 불안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희는 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지역 씨랑 정말 단순한 동업 맞아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칼끝 같은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죠. 전 거짓말 안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성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은호가 단순히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확실히 부정해주길 바랐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긴 말이 돌아온 것이었죠. 성희는 겉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대답은 무슨 뜻이지? 지역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성재에게도 흔들린다는 건가? 확실히 정리된 게 하나도 없잖아. 저 여자가 가진 저 솔직함이 더 무서운 거야. 은호의 대답은 성희에게 충격이자 불안, 그리고 동시에 질투를 자극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희는 그날 이후로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은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성희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은호 씨, 당신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지역 옆자리는 절대 쉽게 내어줄 수 없어.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욕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은호를 넘어야 한다는 경쟁심, 그리고 스스로를 위협하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얽히면서 성희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와 성재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재 곁에서 조금은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은호, 그리고 그 눈빛을 따뜻하게 받아내는 성재의 모습. 그 장면은 지역의 가슴을 괴롭게 했습니다. 단순한 선후배의 관계라면 이렇게 흔들릴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닌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반대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다가가며 차곡차곡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호의 자리를 지켜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 뒤에서 성희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희의 불안과 집착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은호를 견제하고 밀어내려는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은호의 존재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질수록 은호를 둘러싼 공기는 더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의 귓가에는 아버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믿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야지. 평생을 원칙과 성실로 살아온 아버지의 한마디는 단순한 충고를 넘어 지역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랑 앞에서조차 그는 자유롭지 못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를 한 발짝도 쉽게 내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욕망. 세 가지 전혀 다른 무게가 동시에 은호와 지역, 성재, 그리고 성희에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다 내보이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마음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균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작은 바람만 스쳐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11회는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 폭풍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네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 폭풍의 전조는 이미 그들의 발밑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은호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지역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성희의 불안은 단순한 질투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